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닥터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검진 주기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 검진 달력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8번째 이야기로 한국의 국가검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검진이 실제로 무엇을 커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둘째,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을 조합해서 비용과 항목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오늘은 국가검진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암검진별 활용법, 국가검진 당일 활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확진검사 제도, 그리고 종합검진과 조합하는 방법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 한국의 국가검진, 무엇을 포함하는가?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제공되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대상 연령과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혈색소,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요단백 등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흉부 X선 촬영이 포함됩니다. 비만을 평가하는 체질량 지수와 시력, 청력 검사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특정 나이에서 항목이 더 추가됩니다. 40세와 56세에는 각각 B형, C형 간염 검사가 54세, 60세, 66세 여성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제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구성처럼 보이지만 이 항목들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 질혈증, 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빈혈, 골다공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2026년부터는 56세와 66세에서 폐기능 검사가 추가되어 만성폐쇄 성폐질환이나 천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대상이 되는 해에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항목을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주기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검진은 매년 또는 경년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체 검진 구성을 짜는 것이 금액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검진을 받는 날, 같은 기관에서 진료도 함께 보면 그날의 진료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검진만 받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 궁금했던 증상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면 검진 당일 진료를 함께 보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본인이 어떤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대상 여부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 인증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챕터 2. 암검진별 활용법. 국가 암검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대상이 되는 3가지 검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암검진, 유방암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3검사 모두 국가검진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상태에 따라 추가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위암검진입니다. 국가암검진에서는 위장조형 촬영 또는 위내시경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내시경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장조형 촬영은 조기 병변의 발견율이 위내시경보다 낮고 이상 소견이 나오면 결국 위내시경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에 개정된 위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무증상 성인에게 위장조형 촬영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람은 조형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위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위암 검진의 주기는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이 기본입니다. 단, 이 주기는 무증상 성인을 기준으로 비용 효율적인 검진 기준을 제시한 기준으로 이전 내시경 소견상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어생 같은 위암 고위험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주기가 1년 간격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해에는 국가 암검진을 활용하고
그 사이 해에는 급여를 적용받아 위내시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1년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검진입니다. 국가암검진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을 제공합니다. 유방 촬영은 유방암 선별 검사로 널리 사용되지만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 유방 촬영만으로는 관찰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밀 유방은 유방 조직이 촘촘하게 구성된 상태로 촬영 영상에서 종양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방 촬영으로 국가암검진을 진행하면서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함께 받는 것이 더 완전한 평가 방법입니다. 본인의 유방 밀도는 이전 유방 촬영 결과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치밀 유방으로 표기된 적이 있다면 다음 검진 시 초음파 추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방 검사 또한 이전 이상 소견 여부에 따라 시행 주기가 달라집니다. 2년 주기의 검진을 기본으로 하되 발견된 결절이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통해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추적 검사의 경우 6개월 간격 혹은 1년 간격 등 검사 주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 제공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인데 세포 검사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위험도를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하고 싶다면 국가검진을 받을 때 주치의와 상의하여 국가암검진으로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으면서 HPV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과에 따라 추적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비정형 상피세포 이상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급여 적용도 가능하여 해당되는 경우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뒤이은 챕터 3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간암 검진은 일반 성인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분이 대상이며 40세 이상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번씩 간 초음파와 간암 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은 54세에서 74세 사이에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합니다. 단, 폐암 검진은 장비와 판독 기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일반 검진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이 되는 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을 미리 확인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3. 확진검사 제도 잘 모르면 놓치는 혜택. 국가검진 결과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면 확진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C형 간염입니다. 이 확진검사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진검사 대상자가 되면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진료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당뇨병 의심 소견이 기재되었다면 확진을 위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재검사하고 의사에게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어 확진검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재측정과 확인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원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확진검사 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 접수 시 확진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이를 말하지 않으면 일반 진료로 처리되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진검사 대상자 여부는 국가검진 결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확진검사 대상 여부가 표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암 검진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장암 검진은 1차적으로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2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 자체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원하신다면 수면 진정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지만 내시경 자체의 검사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먼저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 이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을 조합하는 전략. 주기가 각기 다른 검사들을 흩어진 채로 관리하면
언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일부가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은 검진일을 고정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그 중심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항목 중복 조정입니다. 많은 검진센터에서 국가암검진과 종합검진 항목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항목을 국가암검진으로 처리하고 종합검진에서 해당 항목의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비슷한 금액대에 다른 검사로 대체해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검진 패키지에 위내시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해에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는다면 종합검진에서 위내시경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검사로 전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진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예약 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중복 항목 조정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암검진 대상이 되는 해에는 이 중복 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종합검진 예약 시 해당 연도의 국가암검진 대상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검진기관에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면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도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니는 의원에서 국가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가검진 당일에 기존 진료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된 검사를 진행하면서 국가검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일 진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국가검진에 포함된 검사 가격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가검진과 종합검진 사이에 시간차를 두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어도 피검사에서는 얼마든지 이상 소견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검진을 시행했을 때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간에 대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상복부 초음파를 종합검진으로 비급여로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검진을 먼저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이어지는 종합검진 당일에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이상 소견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검사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검진에 겹치는 항목이 있다면 환불이나 대체가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용법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챕터 5. 국가검진을 기반으로 검진 설계하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실제로 내 검진 계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올해 내가 어떤 국가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검진 대상 여부와 대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인지 암검진 중 어떤 항목의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만약 작년에 검진을 놓치셨더라도 지난 검사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 올해 검사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여 검진을 예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문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가검진 항목을 지난 영상에서 만든 검진 달력에 챙겨놓습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되는 항목은 국가검진으로 처리하고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적검사나 만성질환 혈액검사는 진료나 종합검진으로 계획합니다. 세 번째로 암검진별 추가 전략을 적용합니다. 위암 고위험군이라면 국가검진 연도와 급여검사 연도를 번갈아 계획합니다. 치밀 유방이 있다면 국가유방 촬영에 유방 초음파를 추가합니다. HPV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사와 함께 HPV 검사 추가를 고려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전 결과지를 바탕으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내리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면 국가암검진과 중복 항목 조정이 가능한지 예약 전에 확인합니다. 검진 기관에 따라서 비용을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검사로 전환해주는 경우가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검사로 전환해주는 경우 어떤 검사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 하나만으로도 같은 비용에 더 많은 항목을 받거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검진 결과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두고 해당이 된다면 후속 방문 시 접수할 때 먼저 말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로 진료비 부담이 한 번 줄어듭니다.
국가검진은 단순히 무료로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검진의 기본 틀을 시작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매년 또는 경년으로 반복되는 이 구조 위에 필요한 검사를 얻는 방식으로 검진을 설계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넓은 범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검진의 구조, 암검진별 활용법, 확진검사 제도, 그리고 종합검진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검진 항목 중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검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합검진 패키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구성과 금액대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닥터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웰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Wellness 유키